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헨리 노박의 살인범은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최소 복역 기간은 21년입니다. 바로 헨리 노박을 살해한 직후였죠. 보시다시피 그는 키르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헨리를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이유는 경찰서가 어떤 곳이든 많은 활동가들의 압박으로 바디캠 영상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끔찍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속이 뒤집힐 정도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제 생각에 이런 일은 단지 이 남자뿐만 아니라 문화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히 인종차별을 가장 큰 문제로 만드는 문화를 만든 전체 좌파가 있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사례로 인종차별이 최악의 범죄로 인식됐습니다. 이것 좀 봐. 이 광대 좀 봐. 그가 무릎을 꿇었어. 그가 무릎을 꿇었어. 조지 플로이드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지 15일 후였습니다. 그는 목에 무릎이 올라가서 죽은 것도 아니었지만 좌파 전체가 달려들어 그 일을 문화운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만약 당신이 말하거나 만약 당신이 던진다면 백인에게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비난을 던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가 칼에 찔려도 죽을 수도 있고 뭐든지요. 그게 모든 걸 압도합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헨리의 살인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으면 좀 후련하실 겁니다. 오늘 오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8세 대학생 헨리 노박을 살해한 혐의로 한 남성이 최소 21년을 복역해야 하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세 비크람디와가 시크교 의식에서 사용되는 칼로 노박을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긴급 속보입니다. 18세 세대학생 헨리 노박을 살해한 혐의로 한 남성이 최소 21년을 복역해야 하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세 비크람 디와는 2025년 말 사우샘프턴에서 시크교 의식용 칼로 노박을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가해자가 자신이 인종차별적 학대를 당했다고 거짓 주장하자 현장에서 노박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럼 엠마 버쳇 파원의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엠마, 이 사건은 방금 선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밖에서 헨리의 가족의 반응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10,000원이었던 법정에서 비크람 디구와 당시 22세였고 지금은 23세인 그는 최소 21년형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복역한 175일을 제외한 기간입니다. 파란색 터번과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12월 3일 사우샘프턴에서 발생한 언쟁과 관련된 것입니다. 헨리 노박 18세 사우샘프턴의 1학년 대학생은 집으로 가던 중 비크람 디과와 마주쳤습니다. 이제 비크람의 형제가 경찰에 999 신고 전화를 했고 비크람도 통화에 참여했는데 그 통화에서 비크람이 인종차별 공격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종차별적 비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터번이 벗겨졌고 그의 머리카락도 저에게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잡아당겨졌어요. 그 통화는 거의 12분 동안 이어졌어요. 그때 경찰이 도착했고 수갑을 찬 사람은 헨리였어요. 그는 자신이 칼에 찔렸다고 호소했지만 수갑이 채워졌어요. 경찰이 그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쯤 그는 이미 5번이나 칼에 찔린 상태였어요. 치명적인 상처는 가슴에 난 것이었죠. 그는 곧 쓰러질 것처럼 보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우샘프턴 거리에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이제 그 칼에 찔린 상처들은 디구아가 셔츠 밑에 숨겨두었던 의식용 키르판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 번째 칼, 21cm 길이의 슈스터라는 칼로 생긴 상처였고 그는 그 칼을 5번 사용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검 보고서를 통해 헨리의 가슴 안에 2파인트의 피가 있었다는 것을, 그의 가슴 안에 2파인트의 피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 빌 모슬리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어요. 2파인트의 피. 그는 말 그대로 자신의 피에 익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공식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죠? 이 사람이 바로 그들이 실제로 사용한 것은 키르판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려는 사람입니다.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우리의 주장은 시크 교도들이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칼날을 소지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특별한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도 차등적인 법 적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크 교도의 키르판에 맞을 확률보다 번개에 맞을 확률이 더 높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양이 더 이상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양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들은 라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확성기로 기도하라고 외칩니다. 시크 교도들은 그들의 키르판이나 뭐든지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어떤 특별한 특권이든 이제 그것들은 모두 회수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영상은 이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제 나름의 이론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에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이 문화에 분노합니다. 이 문제는 두세 명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 경찰 2명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들보다 훨씬 큽니다. 이것은 좌파가 만들어낸 문화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것은 미덕을 과시하고 나무를 껴안고 감상적인 진보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그들이 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키어 스타머는 조지 플로이드를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평생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그런 이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의 무릎이 그의 목에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며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사실로 검시관 보고서에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경찰에게 죄책감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경찰을 인종차별이라는 한마디로 곱지면 당연히 그들은 자신이 다음 경찰, 즉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다가 죽인 경찰이 되는 걸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시크 교도나 다른 유색인종을 죽였다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비난을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실 그 영상 전에 이것부터 보세요. 이게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해요. 이 독일 경찰관의 사건입니다. 네, 이 일은 2024년 5월 31일 오전 11시 34분에 만하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남자, 제압당한 이 남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코란 4번을 불태우려 했습니다. 아프간 이주민 망명 신청자가 나타나 사람들을 찌르기 시작했고 이 모든 장면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라 여기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그리고 이 아프간 흉기 난동범을 쫓아가는 대신 그는 브라운 프리빌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백인 남성을 쫓아갑니다. 그때 이 남성은 코란을 불태우고 있었던 게 아니라 칼을 든 아프간 이주민을 제압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이 한 행동은 충격적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백인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이는 그들이 만든 문화 때문입니다. 백인 남성이 세상의 모든 잔혹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백인 남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백인 남성을 제압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저는 경찰관에 대해 다른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경찰관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몇 초 후에 그가 제압당하고 나서 그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고 서양에서는 경찰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몇몇은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지만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찰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는 경찰관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경찰관이 그를 제압하는데 그 아프간 남성이 칼을 들고 일어나서 이 경찰관의 목을 바로 찌릅니다.
저는 그 장면을 검게 처리했습니다. 이틀 후 이 경찰관은 사망했습니다. 이 아프간 이민자는 그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생각에 터키계 출신처럼했어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 수도. 제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는 독일인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그를 쏩니다. 그 남자가 그를 쏘아 심각하게 다쳤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는 종신형을 받았고 저는 아니에요. 이 영상에서 언급했고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에서 그 점을 말했어요. 이 불쌍한 경찰관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워크 매뉴얼, 워크식 훈련 매뉴얼로 훈련받은 결과 이런 일이 생겼죠. 이런 충돌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망명 신청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어서 불쌍하고 무장하지 않은 순진한 망명 신청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내용이 그들의 훈련 매뉴얼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헨리 노악의 영상을 보시죠. 이 헨리 노악 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이게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우리가 서구에서 만들어낸 이 끔찍한 문화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아빠가 마이크를 들고 계세요. 우리 아빠가 그를 붙잡고 있다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분이 아빠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모두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가족 전체를 추방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아빠가 그를 붙잡고 있다고 말한 형, 아빠, 실제로 그를 찌른 사람, 비크람 디과까지 모두가 이 남자를 찔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는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그 장면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의 입안에 피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찔린 상처는 보이지 않았다는 말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찔린 상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은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는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피에 익사 중입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보이는 무관심을 보세요. 여성 경찰관이 무언가를 말하는데 그걸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드렸듯이 이것이 그들이 만든 문화이고 그게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이 일에 공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한 명이라도 그가 칼에 찔렸다, 경찰을 부르지 말고 구급차를 부르자 라고 말했다면 이 젊은이는 오늘 살아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저 무관심하고 서로 뭉치려는 본능 때문에. 그래서 영국 대중이 화가 난 겁니다. 저는 제 인도 시청자들에게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우르두어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려보내라는 요구, 대규모 추방, 가족 전체를 추방하라는 요구가 커질 때, 이런 요구가 커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행동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인들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그가 자꾸 옆으로 쓰러져서 제가 똑바로 앉히려 하고 있어요. 입안엔 피가 가득합니다. 저는 그를 원하지 않아요. 그는 쓰레기통 위에 있었어요. 그가 직접 말했고 입안에 피가 많아요. 그는 입안에 피가 가득해요. 그는 이런 울타리를 이렇게 뛰어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는 저기서 떨어지고 저쪽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들은 경찰에 속였어요. 경찰은 처음에 이 가족은 괜찮아 보이고 남자를 제압했다고 반응했거든요. 그는 꽤 취해 보이지만 사실 취한 게 아니에요. 그의 입은 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는 질식해 죽었어요. 그는 말 그대로 자신의 피에 질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당신은 아주 희미하게 그가 난 찔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아주 희미하게요. 그러자 한 경찰관이 이렇게 말했죠. 난 네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름이 뭐야, 친구? 그 외에 다친 사람 있나요? 그가 헨리라고 해요. 아주 희미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나야. 그가 형을 붙잡았어. 그가 내 터번을 벗겨서 내가 머리로 붙잡았어. 다쳤냐고? 응, 눈이 좀 부었어. 이 한심한 녀석 좀 봐.
자기가 말하잖아. 이것 좀 보라고. 눈이 부었다고. 얘가 그를 5번이나 찔렀고 이 사람은 칼에 찔려 죽어가는데 얘는 그걸 걱정하고 있어. 미안해. 네가 가족 전체를 공범이라 추방하라고 하면 미안해. 이 일에 모두 공범이야. 유죄 판결이 안 되면 가족 전부 추방해. 알겠어요. 저를 위해 조금만 물러나 주세요. 누군가 저것들을 멈춰 세워줘. 이 사람은 헬리나. 알겠어. 저기서 꺼내줄게. 들었어? 그가 방금 나 찔렸어 라고 했어. 알겠어. 거기서 나가자 그럴까? 다시 해보자. 자. 나는 잠자리에 누워 있었어. 저 사람 엉덩이 다시 봐.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그들이 이걸 꺼냈어. 소리가 안 들려서 무슨 말인지 몰라. 음모론은 아니고 누군가의 개인정보가 나와서 소리를 없앤 것 같아. 삐 소리 없이 그냥 소리가 없어졌어. 하지만 난 몰라. 다른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을 수도 있어. 모퉁이를 돌아서 달려와.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알겠어? 너 칼에 찔렸어. 어디서? 내 생각엔 네가 그런 거 같아. 내 생각엔 너 안 해본 것 같은데 친구. 왜? 뭐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바로 무시할 권리를 줬지? 특히 누가 봐도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야. 그리고 그의 입이 피로 가득한 걸 봤어. 나는 열린 마음으로 보려고 했고 지금도 그래. 이 경찰관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생각은 없어. 물론 그들도 책임이 있었고 부주의하고 무관심했지. 하지만 이건 훨씬 더 큰 문제예요. 그들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반어를 썼고 그게 전부였어. 그 한마디로 이 경찰관들은 그를 최악의 범죄자처럼 대하기 시작했지. 내 주장은 이거야. 설령 그가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더라도 그렇지? 하지만 그게 언제부터 당연한 일이 됐지? 그게 언제부터 무자비한 물리력, 폭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일이 됐지? 누군가 나를 불렀어. 신과 K, 네가 그를 찔렀고 쾅! 넌 쓰러졌어. 네 입에 상처가 있어. 널 붙잡으려 했어. 손! 손을 수갑에 넣어, 친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 처음이야. 그는 정말 죽었어. 불쌍한 친구가 그냥 죽었어.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저걸 봐. 그리고 저건 정말 원치 않는 일이야. 이럴 때 수갑을 차고 싶겠어. 네가. 그의 입이 피로 가득 차 있어. 그래. 아무 일도 없었어. 봐, 너 인종차별적이었잖아. 아무 일도 없었어, 친구. 21년. 은 충분하지 않아. 미안해. 그는 칼에 찔렸어. 우리가 그를 확인해야 해. 그가 어디를 찔렸는지 알아봐야 해. 얼굴에요? 아니요, 그래도 확인해야 하지 않나요? 얼굴에요. 이것들 다시 가져와. 그녀가 그에게 어디 찔렸냐고 묻자 시크 형제들이 그는 찔리지 않았다고 답하잖아. 그래서 그녀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어. 불행하게도 그녀는 맞아. 확인해야지. 하지만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 어디라고 생각해? 어디를 찔린 것 같아? 얼굴이요? 아니요, 확인해야 해요. 하지 마세요. 그렇죠. 얼굴에요. 이 멍청이들이 무슨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이 찔렀다는 걸 부인하거나 그의 정보를 누락하면 그의 자상은 사라지고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한 건가요? 이 멍청이들이 그렇게 생각한 건가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가족 전체와 함께 추방당해야 합니다. 이 사람도 좀 물러나게 하고 신상 정보 같은 거 받아두세요. 저는 이들을 붙잡고 있을게요. 알겠죠? 당신은 당신 쪽에 계세요. 당신은 당신 쪽에 계세요, 친구. 읽어야 해요. 그러니까 읽으세요.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옆으로 눕혀두라고요. 우리가 그를 여기 데려왔을 때 준비를 했었는데 그는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친구? 현재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폭행 혐의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신문을 받을 때 말하지 않으면 변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법정에서 의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의 권리가 고지되고 읽혀질 때가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후 그는 몇 분 안에 사망했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이네요.
정말. 그는 토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그는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에요. 100%가 아니에요. 그는 아파요. 포기하길 원해요? 네, 여기 남성이 있어요. 그는 방금 맞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화가 나요. 구급차를 불러야 해요. 이 사람들. 사람들은 아무 반응도 안 해요. 아직은요. 그래요? 그게 다예요. 우리가 보는 건 그거예요. 왜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네. 이 경찰관들은 기소되고 처벌받아야 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이건 문화적 문제입니다. 다른 영상 보여드릴게요. 방금 공개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사람들이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게 당신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동의한 것 같아요. 그게 그들이 믿는 바예요. 이 영상을 보세요. 방금 공개됐어요. 오스트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오스트리아에서 나온 영상이에요. 흑인 여성이 25살 오스트리아 젊은 여성을 흑인 여성이 때리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이 흑인 여성을 전혀 본 적도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흑인 여성은 자신을 쳐다보고 비웃었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 오스트리아 여성은 그것을 부인했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해봅시다.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언제부터 누군가가 당신을 비웃거나 이상하게 쳐다봤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게 정당화됐나요? 다시 말하지만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문화가 중요합니다. 이런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왜 나를 쳐다봐? 쾅! 찌르고 죽음. 이 사람은 설령 그가 인종차별적인 말을 했다고 해도 판사가 말했듯이 헨리는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한테 인종차별적이야.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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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기. 그 남자는 나에게서 도망치려 했어요. 미안하지만 인종차별은 범죄가 아니며 아무리 봐도 부도덕한 행동임을 다시 말합니다. 그것이 신체적인 보복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당신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떠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문명인답게 행동하는 것이지만 저는 일부 문화가 아직 문명화되지 않았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중세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거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겁니다. 들어봐요. 이걸 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걸 좀 보세요. 저 얼굴 왜 그래? 뭐 있는 거야? 그녀가 반격을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에겐 기회가 없었어요. 그녀에겐 기회가 없었어요. 저 백인 사람을 봐요.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상상해보세요. 이걸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백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주 드물게 예전에 한두 번 본 적이 있죠. 예를 들어 누군가 마약 중독자거나 그런 경우에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를 형편없는 오스트리아인이라 불렀어요. 아무튼 시작하죠. 제가 옆길로 새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종차별. 그건 범죄가 아닙니다. 인종차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범죄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신체적 보복을 정당화하진 않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세요. 헨리 노박의 부모입니다. 네, 이건 훨씬 더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헨리 노박의 아버지. 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해리스 술탄입니다. 제 왼쪽에는 제 딸 올리비아 노박, 헨리의 누나가 있고 그녀의 왼쪽에는 루시로스, 헨리 노박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배시먼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헨리의 생명은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빼앗겼습니다. 헨리는 18살이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야망 있으며 사랑받는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과 맡아야 할 학위, 가보고 싶은 곳, 만들어갈 미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극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말해보세요. 한 가지라도 좋은 이유를 대보세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만큼 유약해졌다는 거예요. 백인 사회라는 거죠. 그들은 완화된 거예요. 아니면 모두 인종차별주의자거나 아니거나 모두가 어느 정도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요구해야 해요. 아이들에겐 채권이나 특권이 없어요. 가족 전체가 범죄 은폐를 도왔어요. 어머니도 형을 선고받을 것 같아요. 그들 모두 그래야 해요. 모두가 이런 입장을 가져야 해요. 미안하지만 우리 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당신들은 뭉치기를 좋아한다는 걸 증명했어요. 알다시피 우리는 이런 모습을 봐왔어요. 이건 아주 흔한 도덕적 규범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백인들도 자기 자식에게 똑같이 한다고 말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 100%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아주 활기찬 백인 문화에는 범죄를 저지른 아들에게 경찰에 자수하라고 격려하는 아주 뚜렷한 면이 있어요. 자수해라. 너 실수했잖아. 경찰에 자수해라. 하지만 이런 일은 다른 많은 문화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부모에게 최악의 일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어머니는 위로할 수 없고 자매도 위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성명을 읽어야 합니다. 부모라면 다 알죠. 부모님도 네가 아이를 낳으면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진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이게 가장 끔찍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한계까지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죽음이죠. 그의 미래는 빼앗겼고 어떤 판결이나 형벌도 그 미래를 돌려줄 수 없습니다. 헨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당신이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친절하고 다정하며 포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작년 12월 3일 헨리는 대학 축구팀 동료들과 밤에 외출한 후 집으로 걸어가던 중 비크람 디구아를 만났습니다. 디구아. 영국 거리에서 대형 칼을 공공연하게 들고 다니던 남자였습니다. 제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깜빡했습니다. 헨리 노악은 실제로 걸으며 자신을 촬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깐이지만 자신의 살인자와의 상호작용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헨리가 말하길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그래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는 정말로 나쁜 짓을 할 마음이었고 본때를 보여주려 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 어쨌든 그랬던 거죠. 그는 그 칼로 헨리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는 집에 걸어가면서 안전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대신 그는 이 나라의 잔혹한 흉기 범죄로 또 한 명의 젊은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대부분 비백인들에 의해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붙였습니다. 시크 교도들은 보통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본질과는 다릅니다. 백인들이나 주류 영국 사회는 이민자 집단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공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있잖아요.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아니요. 그건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신경 써야 할 일은 당신의 사회가 오염되어서 당신의 삶의 방식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무기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무기를 반납하라는 요청에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라고 했고 우리는 호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호주는 한 차례 학살 사건 후 존 하워드 정부가 총을 반납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게 바로 신뢰가 높은 사회가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죠. 수백만 자루의 총이 그들에게 반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호주에서 마체테 범죄와 폭력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 비호주인, 모두 외국 이민자, 그들의 청소년, 그들의 자녀, 대부분 아프리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빅토리아주 정부는 곳곳에 마체테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범죄가 많은 곳에 마체테 수거함을 무작위로 설치해 몰래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무도 마체테를 넣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큰 문화적 차이 때문입니다. 상대는 백인이 아니고 코로나 봉쇄 조치에 잘 따르거나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시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몇 년 만에 결과를 보세요. 우리의 신뢰 높은 사회가 엉망진창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백인들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난 정말 신경 안 써요. 오스트리아의 그 흑인 여성처럼. 내가 누굴 이상하게 쳐다봐도 누가 기분 나빠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본 것처럼 그들이 축구 경기를 이기고 폭동을 일으키든 파리에서 난동을 부리든 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알아요? 어떤 아프리카인들, 아프리카 혈통의 프랑스인들,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축구 훌리건 문화는 아프리카인들에게는 낯선 것이다. 이것은 프랑스 문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북아프리카계 프랑스 젊은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안에 너무 많은 분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앙미르 여러 차례 칼에 찔렸습니다. 그의 가슴이 피로 차자 그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크람 디구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쫓기고 학대당하고 촬영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도요. 아버지는 그가 피 속에서 허우적일 때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헨리는 바닥에 누워 있었고 거의 일어나 앉지도 못할 정도로 명백하게 심각한 의료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말로 경찰관들에게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칼에 찔렸다고 전했습니다. 맙소사. 사실 헨리 저 사람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믿을 수가 없어. 있잖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이 모든 깨어있는 척하는 미덕 신호제. 이미 이걸 옹호하는 놈들이 있어. 비크람 대과, 비과. 그들은 이미 옹호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들은 이 문제를 정치화하며 모든 시크교도가 그런 건 아니다 라고 했어. 네가 무슬림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과 같아. 이번이 시크교 커뮤니티가 인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 우리는 호주 사회, 영국 사회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래, 우리는 이 상황에서 기꺼이 협력하고 심지어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 왜냐하면 지금은 평범한 시기가 아니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해. 미안하지만 한 명이라도 너무 많아.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이 사람들, 이들은 꿈이 있었어. 헨리 노박은 대학생이었어. 그들과 그는 꿈이 있었고 언젠가 누군가가 될 사람이었어. 그분들이 그를 어릴 때 키우셨어. 그는 그를 손에 안았어. 그녀는 그에 대한 꿈을 꾸었지. 다 사라졌어. 정말 최악이야. 금으로써 이 생각을 멈출 수 없어. 그는 경찰관들에게 9번이나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이 4번 칼에 찔렸다고 했어요. 한 경찰관의 반응은 내 생각엔 너 안 지낸 것 같은데 친구야? 였어요. 무관심이었죠. 경찰은 살인범에게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현장이 복잡했다고 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사실 아주 단순했죠. 당신들은 그저 한 남자의 말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가 피부색이 어둡고 인종차별이라는 말을 꺼냈으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그건 그들의 교육 과정의 일부예요. 누리아 칸의 말을 들어보세요. 누리아 칸은 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한 영상을 몇 개 만들었어요. 제 생각에 그녀가 정말 좋은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가진 질문들과 교육 과정들을 보면 백인 문화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문화라고 생각하게 돼요. 서구의 모든 문제, 아프리카의 빈곤부터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에 넘치는 하수도까지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잘못이라고 해요. 백인 남자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물론 그들이 그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오면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은 백인에 대해 인종차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한심한 농담이에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진실은 훨씬 더 단순해 보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우리 아들과 999에 전화한 시민으로부터 누군가가 칼에 찔렸다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헨리는 끌려가며 자갈 위를 지나 손이 등 뒤로 묶이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죽어가는 피해자로 대우받는 대신 경찰은 헨리를 폭행 혐의로 공식적으로 체포하고 그의 권리를 고지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걸 견딜 수 없어요. 이건 정말 용감하면서도 너무 우울해요. 정말 다행이에요. 솔직히 저는 3, 4년 징역을 예상했어요.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혹시 그 사람들이 신호를 알아차린 걸까요? 아니면 투티아 키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아프간 사람에게 살해당한 웨인 브로드허스트를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는 르네를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르네의 성을 잊어버렸네요. 르네는 이주민들을 수용하던 호텔 중 한 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곳 주민 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이 르네를 드라이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는 그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많아요. 실제로 수백 명의 평범한 백인 영국인들이 칼에 찔리고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저도 이 사람들이 난민이 아니라 정착한 가족임을 알아요. 예전에는 잘못한 일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상황의 희생자예요. 그들도 백인과 함께 아이를 키웠어요. 만약 그가 인종차별적인 말을 한다면 알죠? 맞서서 뭐라고 하든지 뭐든지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건 부모님의 실패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은 살인자를 키웠어요. 당신은 정말로 살인자를 키웠어요. 이 좌파들. 주류 사회가 백인 인종을 증오하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게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잘 끝나지 않을 겁니다. 비백인, 백인 모두에게 좋지 않겠지만 특히 비백인들에게 더 나쁠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요? 왜 이런 한심한 문화적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런 행동으로 몰아가게 하는 걸까요? 함선 평등과 능력, 그리고 특별한 특권 없이 세워졌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훨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호주에서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입니다. 이 강간범들이 몇 번이나 풀려난 줄 아세요? 그들의 문화에서는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우리 판사들은 실제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게 그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었습니다. 헨리는 존엄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는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기 전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크람 디구아가 저희 아들의 잔혹한 살인에 대해 전적으로 100%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의 가족도 사실 은폐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백인들은 비극 앞에서도 이렇게 예의 바른가요? 왜죠? 왜 그렇게 예의 바르신가요? 헨리는 사우샘턴 거리에서 경찰의 구금 중에 죽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가 받은 대우는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살인자는 품위 있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의 말은 믿어졌습니다. 그는 체포될 때 수갑을 차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이송될 때도 수갑을 차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는 아예 한 번도 수갑을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크람 디고와 본인이 법정에서 말했듯이 헨리의 살인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도 경찰은 그를 주방으로 데려가서 직접 음식을 고르게 했습니다. 이 대조는 다시 한번 이게 바로 당신입니다. 개별 경찰관들에게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초래한 건 바로 그 문화입니다. 이 극명한 대우의 차이를 보세요. 한 남자가 입에서 피를 흘립니다. 그가
칼에 찔렸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당신은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백인 남성이라 인종차별주의자일 것 같아서입니다. 사실 그는 19살 소년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지 않는 거죠. 게다가 그가 실제로 그를 찔렀다는 사실과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에게 관대합니다. 왜일까요? 그게 바로 문화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관련된 경찰관들이 여전히 근무 중이라고 믿고 있지만 일부는 그 이후에 사임했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은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독립경찰행위감독기구에 진술하기 전에 경찰을 떠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IOPC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최종 보고서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내무장관에게 IOPC가 충분한 자원과 권한 그리고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IOPC는 철저하고 두려움 없이 투명한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경찰관들에게 화낼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내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겐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 거대한 기계의 작은 톱니바퀴일 뿐입니다. 경찰관들도 반격할 것이며 저는 그들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받은 대로 정확히 행동했을 뿐이라고. 알겠습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관에게 화가 나 있고 체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이건 그 경찰관들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훈련받은 대로 정확히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독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겁니다. 경찰. 그 경찰관들은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를 찔렸고 그들 자신도 쉽게 이런 범죄자들의 희생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거요. 그들의 훈련 모드를 살펴보세요. 꼭 확인해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인종차별이 그 안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정말 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종차별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인종차별을 범죄 문제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매우 잘해왔습니다. 서구는 잘해왔습니다.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나라들, 즉 갈색 피부, 흑인, 아시아 국가들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서구 국가들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은 결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03년 오스트레일리아에 왔고 그때는 지금만큼 다문화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덜 다문화적이었고 제 생각엔 그게 더 나았습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 오스트레일리아가 더 좋았고 그 시절이 더 좋았습니다. 인종차별. 아니요.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알겠어요. 저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류 호주 사회는 너무나 문명화되어 있고 발전했으니까요. 그렇죠. 설령 일부 사람들이, 일부 복원들이라고 해봅시다. 비백인에게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그들의 사회, 우리 사회가 그것을 억제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인종차별을 저지르는 사람을 좋게 보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아주 혐오스러운 일들도요. 예를 들어 욕설을 내뱉는 것처럼요. 이런 걸 범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모임 한가운데서 아무 데서나 욕설을 내뱉고 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경멸받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은 범죄가 아닙니다. 절대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진실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치명적인 밤에 경찰의 충격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살인사건 조사는 매우 달랐습니다. 수석 수사관인 DCI 레베카 바솔로뮤, 중범죄팀,
그리고 사건 담당 경찰인 클레어 프로터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수사 내내 성실함과 전문성 그리고 따뜻한 배려를 보여준 훌륭한 가족 연락 담당관인 사라 페이지와 트루디 메이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 여성입니다. 경찰 조직에 여성이 있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는 비크람, 즉 살인자의 가족이 경찰에 걸었던 999 신고 전화 녹음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은 우리 부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줄 것입니다. 경찰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살인자의 형제가 경찰에 걸었던 999 신고 전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인종차별적인 공격을 당했습니다. 네, 이건 공격 피해자입니다. 쿡이 시작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방금 어떤 백인에게 인종차별적인 공격을 당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디 계세요? 저희는 벨몬트 로드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받은 훈련이 필요하다. 인종적으로라고는 하지 말아야 해요. 인종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공격을 당하셨나요? 알겠습니다. 이제 경찰을 보내겠습니다. 경찰을 보내고 인종은 빼야 해요. 인종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죠? 예를 들어 저는 뚱뚱해서 공격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왜 인종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보다 우선시되는 거죠? 왜 그렇죠? 저는 뚱뚱해서 공격당했어요. 저는 너무 천천히 걸어서 공격당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공격당한 거예요. 그게 전부요. 그냥 길거리에서. 그래요? 미안해요. 당신은 그냥 길거리에 있어요. 네, 저는 막 집에 오려고 주차했는데 그가 제 형을 공격했어요. 우리는 방금 인종차별적으로 공격당했어요. 우리는 방금 이 XX한테 공격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를 욕했나요? 거기서요? 그들이 헨리엠레 노박에게 끔찍한 욕을 했나요? 백인 인종차별적 이름이네요. 잘 골랐어요. 형제가 그를 여러 번 찌른 후에 우리는 이 백인 남자에게 공격당했어요. 그가 그냥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게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남자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거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참고로 여기서 태어난 분이 아니신데 현장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곧 보여드릴 사진이 있는데 그건 사용된 칼, 이 의식용 칼의 사진입니다. 어머니가 그걸 숨겼어요. 이건 길이 21cm로 칼이 아니라 거의 검입니다. 칼과 검의 기준이 뭔지 궁금하네요. 세상에. 이걸로 음모를 면도했나 봐요. 검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거야. 어머니가 현장에 도착하셨어. 피가 있어. 헨리의 피야. 그리고 칼을 들고 현장을 떠나서 그 칼을 숨겼어. 그리고 저기 있네. 주방, 감옥, 또 주방. 가족 모두 그래. 그런데 왜 그 오빠만 체포나 기소가 안 돼? 왜? 내 말은 이건 가족이 저지른 살인이고 은폐야. 그리고 이건 정말 역겨워. 나는 패트릭 크리스티도 그렇고 내가 말해도 아무도 눈치 못 챈다고 생각해. 이건 문화적 문제야. 그래서 그는 통화 시작하며 우리가 백인 남성에게 인종차별적 공격을 당했다고 했어. 그 전화한 사람은 그는 어떻게 자신이 연락 담당자였던 경찰 부서에 그 정보를 전달했지? 연락 담당자. 혹은 소통하던 곳에서 그는 백인 용의자가 갈색 피부 사람들을 인종차별적으로 공격했다고 말하며 현장에 출동하라고 했어. 그게 다야. 그게 정보야. 사실 그들을 탓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문화적 논리를 펴는 거야.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디스패처는 그 정보를 현장에 출동할 경찰관에게 전달해야 해.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해. 그래서 내가 인종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유행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돼. 미안해. 할 말이 많았어. 나는 이렇게 끝내고 싶어. 몇 번 말했지만 이건 경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 그들에게 화낼 권리가 있어. 그들은 무관심했으니까. 하지만 만약 네가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이 문제가 제도적이고 구조적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왜냐하면 인종차별이 서구에서 가장 큰 범죄가 되어버렸으니까. 사실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말이야. 인종차별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순간 우리 당국과 관료들, 정치인들은 그것을 다르게 바라봐. 왜냐고?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범죄는 아니야. 그건 범죄가 아니어야 해.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사회가 판단하게 해야 해. 그리고 사회는 잘 돌아가고 있었어. 그에 대한 가장 큰 증거는 80년대와 90년대 내내 서구가 그렇게 인종차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서구로 몰려들고 있었다는 거야. 그들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들어오고 있었어. 백인들은 인종차별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고 이제는 그들도 강인해져야 해.